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찬성하는 우리 국민은 24.3%에 불과한 반면 반대하는 국민은 60.4%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재명과 특수관계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59.1%가 출석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3.5%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몰락시킬 3대장은 친중, 김현지, 부동산이라면서 그 중에 제1은 친중 매국노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당대표 체제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격 포인트는 바로 친중 문제와 김현지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종혁이 장동혁 당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난하면서 한줌 소수 당신보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매우 파렴치한 정치적 표리부동의 민낯이라면서 김종혁을 강도 높게 비판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정보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찬성한다가 24.3%, 반대한다가 60.4%였고 모르겠다가 15.3%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비율은 찬성하는 비율의 무려 2.5배에 육박했습니다. 또 김현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59.1%가 출석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23.5%였고 모르겠다가 17.4%였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마찬가지로 김현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절반이 훨씬 넘는 국민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또 김현지 국정감사 출석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최근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2%였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0.6%였습니다. 그리고 5.2%는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집값 안정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두드러졌습니다. 20대 60.2%, 30대 61.9%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들 세대에서 답변한 비율은 20대에서 31.9%, 30대에서 34.2%에 그쳤습니다.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몰락시킬 3대장은 친중, 김현지, 부동산이라면서 그 중에 제1은 친중 매국노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이 싫어하는 이슈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반미 친중 매국노짓이 첫 번째고 애지중지 현지가 두 번째고 서민과 젊은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이 세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국민이 싫어하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중국인 우대 친중 매국노짓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등 국민을 역차별하고 중국인을 우대하는 4대 매국 행위에 국민이 질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애지중지 현지는 또 어떤가? 이미 세간에는 김혜경은 관전화 지키는 상공에 불과하고
김현지가 실질왕후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아들까지 죽여가며 국정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섭정했던 문정왕후에 비유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김현지가 이재명의 뇌수를 장악하고 조종하는 경기 동북으로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주사파 간첩 조직들과의 연결고리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그러기에 애지중지 현지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최고 존엄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또 문재인과 조국 등 586의 내로남불로 이어지는 부동산 규제 계엄도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헤어날 수 없는 악재가 되고 있다. 흑석 김의겸 선생에 이은 아파트는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라는 국토부 차관의 망언이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다. 하나같이 강남아파트 소유자들이 갭 투자로 수십억씩 돈을 번 자들이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오물을 뿌려대고 있다. 나는 고귀해졌으니 너희는 개천의 가붕개로 살라는 조국의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과 민주당의 아킬레스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인 우대 반미 친중 매국노짓, 국정을 조종하는 실질 영부인 애지중지 현지, 사다리 걷어차는 내로남불 부동산 규제가 그것이라면서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중국인 우대 친중 매국노짓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중국인 우대 문제, 역으로 말하면 한국인 역차별 문제죠. 그리고 애지중지 현지, 절대존엄 김현지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한동훈의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은 얼마 전 이 좌익 언론 매체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는 MBC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비난하면서 한줌 소수 당신보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 이런 어줍지 않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은 살다 한줌 소수 당심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론도 당헌당규도 투표로 드러난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도 모두 무시하고 유일신 한동훈만 떠받들고 다닐 거면 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왜 몸담고 있는 거냐. 나가서 팬클럽,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지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초등학교 때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안 배우고 수십 년 언론인 생활을 했나. 정작 한동훈이 당대표 됐을 땐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운운하며 정권을 뒤흔들고 조작된 당원 게시판에 당심을 인용해서 내부 총질을 일삼아온 게 친한동훈계였다는 사실이 웃지 못할 총극이라면서 정치를 논하기 전에 수치심부터 알아라고 김종혁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32세입니다. 그리고 김종혁은 현재 만 63세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김종혁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했으면 정말 아들뻘이 되는 박민영 대변인한테 저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겠습니까? 지금 김종혁이 해온 짓에 대해서는 당장 제명감, 출당감이라는 그런 비판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김종혁으로서는 자기 당협위원장,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 자리가 날아갈지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런 지금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따끔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 같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이어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종혁의 MBC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적 표리부동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당심을 한줌이라 표현한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과거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을 당시에는
당심을 무덤까지 가져갈 압도적 지지라며 떠발떨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심을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일관성의 붕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한동훈이 63%의 득표율로 대표에 당선됐을 때 김종혁은 당원 게시판에 10,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당심을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그때의 당원들은 옳고 지금의 당원들은 한줌이라는 이중잣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전당대회 결선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당원 접견을 약속한 상황에서 당원들의 최소 80~90%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소위 민심만을 쫓겠다는 발언은 당의 정체성과 민주적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정치인의 말은 기록되고 기억된다. 김종혁은 자신의 과거 발언과 현재 태도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당심을 한줌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당심이 자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른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과 간부가 서류를 위조하고 임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유족회 회원들로부터 양재엽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과 간부 A씨의 비위가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양재엽 회장이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유족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를 증빙하라는 보훈부의 요구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양 회장이 채용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지부장 B씨의 징계를 경감하거나 번복하는 등 회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법단체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부인 A씨는 지난 6월 지부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2달치 급여의 절반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유족회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중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감사 일정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서 양재엽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